다 지난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댈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봐요. 계속 생각나겠죠. 더 그리워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비스트의 미드나잇이란 노래의 가사인데요. 바삐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했었지. 이런 것들을 사랑했지. 하던 순간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당시의 추억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한참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도 오죠.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참을 수 없이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잠깐의 기억을 추억 삼아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덕질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 비스트의 미드나잇 들으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라디오 나는 행복합니다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누군가의 최애가 될지도 모를 숨겨진 원석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이제 막 시작한 그들의 별빛은 아직 미미할지 몰라도 그들의 무대 뒤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죠. 그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는 지금 이 순간. 최애와 덕후가 처음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반짝반짝 빛날 준비를 마친 아이돌들을 소개하는 시간, 내일의 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일의 별은요, 이름부터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팀이에요. 바로 2025년 2월 25일 데뷔를 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츠2 하츠입니다. SM에서 소녀시대 이후 무려 18년 만에 등장한 다인조 걸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하츠2 하츠는 지우, 카르멘, 유하, 스텔라, 주은, 에이나, 이안, 예온 총 8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국적 멤버 구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성과 매력을 꽉 채운 팀입니다. 그룹명 하츠2 하츠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마음을 잇고 더 큰 우리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감정선이 풍부하고 따뜻한 팀 컬러가 느껴지는 팀입니다. 특히 멤버들 각자의 음색이 정말 예쁜데요. 청량하면서 부드러운 미성, 거기에 화음이 줄을 이루는 곡 구성까지 듣는 재미, 보는 재미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룹입니다. 데뷔 싱글 더 체이스는 꿈과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곡인데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자아내는 몽환적인 사운드,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은 내가 만든다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가 인상적인데요. 첫 곡부터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지 너무 궁금한 팀. 하츠2 하츠의 데뷔곡 더 체이스 들려드릴게요. 비주류 문화라 여겨졌던 덕질 문화. 이 속에서 열정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애를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덕후. 그런 덕후들이 이야기합니다. 덕질에 의해 덕질을 위한 본격 라디오 덕후 연구회
덕후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후연구소의 진행자 덕후원희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진행자 라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저의 4월 정말 바쁘게 흘러갔고 또 장렬히 이제 티켓팅도 실패를 했었고 네, 근데 그 티켓팅 할 때 이제 원희님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 티켓팅을 제가 그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녹음이 있어서 들어왔었는데 그냥 저희랑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대기 순번이 4,000번대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와 4,000번대를 처음 본 거예요. 보통 좀 빠르면 2만 번대 뭐 이렇게 했는데 4,000번대인데 이제 그 좌석이 작잖아 이번 팬미팅이니까. 맞아요. 아 망했다 싶었고 일단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는데 벌써 양독을 올라오고 난리가 났고 너무 슬펐지만 예상된 결말일 수도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희 집에 인터넷을 바꾸고 집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네. 콘서트가 진짜니까 그렇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콘서트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네. 네. 야, 제가 이제 3월 달에 3월이 지나면 4월에는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들었을 때 저는 그럴까? 맞아요. 네. 아주 나이스하게 네, 저희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뭐 업무 때문에 잔업이 좀 많기도 했지만 일단은 제가 일주일 내내 화가 좀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제가 인생에서 지금 2가지의 덕질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격적이시잖아요. 네. 야구와 데이식스 덕질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 하나인 야구가 자꾸 저를 분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저혈압이신 분들한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시던데. 맞아. 저 아침에는요. 네. 저기압의 저혈압인데 와 진짜 제가 못해도 주에 2번은 직관을 가려고 하고 있고 웬만해선 가고 있는데 저희 팀이 자꾸 저를 폐요 만듭니다. 폐요가 뭐죠? 무슨 일이에요 그게? 폐요가 패배 요정의 준말. 아 승요 난료 네, 날려는 뭔가요? 날씨 요정. 그걸 날려라고 하는군요. 저 처음 들었어요. 별다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야구 직관에 가시는 분들은 그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리 요정, 승료가 되기도 하고 패배 요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이제 개막전 기준으로 보통 승률이 18로 시작해요. 할푼리, 저희 초등학교 수학시간 할푼리.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할이고 소수점 네. 2번째 자리가 푼이고 3번째 자리가 리예요. 그래서 문과라서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이면은 1.00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번 경기했을 때 10번 다 이긴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 평균 성적이 딱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5할입니다. 그러면 반타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표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눈치 보자마자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지금 싸해지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야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6번 경기를 하면 3번은 이기고 3번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라임님께서 얘기해 주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은. 보러 가면은 근데 경기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속에서 울컥울컥 화가 올라오면서 경기 내일부터 안 본다. 니네 원정 갔으면 대구까지 걸어온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속이 상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계속 야구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그 야구 선수들은 보통 안타를 쳐서 출루를 하고 점수를 냅니다. 홈런까지 안 바래요. 안타만 쳐도 좋거든요. 근데 얼마 전 경기에서 안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출루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36년 만이래요. 거의 진짜 보면은 뭐 그러니까 4개 팀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야구 선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방망이 들고 야구공 쳐서 안타 쳐가지고 출루해서 점수 내는 일인데 이 정도면은 회사로 치면 징계 먹는 거예요. 근무 테마. 정말 속상하셨던 그게 너무 지금 입꼬리가 완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분노를 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 저도 근데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 회사에 비유를 하니까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잘 와닿고 표현이 이제 찰떡 같네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야알 못이지만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애정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잘 할 겁니다. 잘 해야죠. 잘 해야죠. 네. 잘하자. 아니 근데 오늘 덕후 연구소에 경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살짝 소리가 조금 들어왔죠? 네, 저희 원래 둘만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낯선 소리가 들려오죠.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열변을 토한 야구와도 굉장히 관련된 아주 소중한 게스트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첫 곡도 이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와, 진짜 정말 담비와 같이 나타나 주신 이분입니다. 아주 덕질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시즌2 시작 5개월 만에 첫 게스트신데 그것도 정말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왔잖아요. 너무 설렙니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나의 최애를 영업하는 시간, 최애 발표회 지금 시작합니다. 두둥. 뚜둥.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응원가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 선수의 팬 찬이찬이 58입니다. 김지찬 선수는 2001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형과 함께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2010 리틀 야구단 모가중 라운고를 졸업, 2020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로 지명되어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습니다. 키 163cm, KBO 최단신 선수로 공을 쳐내는 파워 대신 컨택률이 높은, 타석에 서면 반드시 출루하는 전형적인 리드오프 선수입니다. 빠른 발로 리드폭이 넓고 출루하면 짧은 땅볼로도 3루까지 갈 수 있는 선수로 타팀 수비수를 긴장시켜 실책을 유도하여 득점으로 이어지는 플레이가 많습니다. 빠른 발로 수비 범위가 넓고 집중도가 높아 득점으로 이어지는 공을 여러 번 받아내 중견수로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야구 정기 시즌 시작과 동시에 포지션을 2루수, 내야수에서 외야 중견수로 전향하였는데요. 전향 1년 만에 보여준 성과는 매우 놀랐습니다. 김지찬 선수는 인사성이 밝고 친화력이 뛰어나 타구단 선수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루에 있을 때 2루수들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비디오 판독 때는 지찬 선수를 둘러싸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입단 6년 차에도 여전히 KBO 공식 귀염둥이입니다. 김지찬 선수는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야구를 정말 재밌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서 실제로 김지찬 선수가 몸풀기 하는 모습이나 더가웃에 있는 모습, 또 외야에서 구자욱 선수와 김홍곤 선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귀여워 하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 경기할 때는 너무 멋있고 매력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오. 김지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노래의 주인공. 저 노래만 불렀지 누군지 사실 몰랐어. 맞습니다. 네. 김지찬 선수의 노래만 아시던 우리 라임님이 이제 김지찬 선수를 알게 되신 오늘의 게스트 찬이찬이 8호님께서 발표해주신 최애 발표의 예. 주의해주세요. 58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등번호 바꾸시면 안 돼요. 중요한. 네, 중요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최애 발표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김지찬 선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찬이찬이 58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찬이찬이 58님. 안녕하세요. 찬이찬이 58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놀리시기 있어요. 아니 선수 등번호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네, 이거는 저도 네, 아는 건데. 그쵸. 아, 저도 압니다. 저도 야구 좋아해요. 놀리는 거 너무 재밌네요. 찬이찬이 58님.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찬이찬이님? 찬이 58님? 58님? 네, 그냥 찬이찬이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귀여워. 네, 좋습니다. 저희 나는 행복합니다 덕후 연구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여기 원희님하고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야구에 제가 이렇게 스며들게 된 것도 원희님의 적극적인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많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덕질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언니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너무 좋지 하고 제가 덜컥 여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찬이찬이님과 원희님이 굉장히 이제 인연이 깊다고 들었었어요. 혹시 네. 몇 년 정도? 저희가 나이 차이는 나지만 대학 동기입니다. 네, 일본어 문학과. 저희가 네. 그때 네. 저희 학과 특기생으로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되게 큰 분이셨거든요. 근데 친해지고 보니까 이 언니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근데 이제 덕후는 덕후를 알아본다고 그때도 서로 약간 이런 서로 네. 이제 알아차렸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언니를 좀 적극적 영업을 좀 했어요. 야구도 그렇고 방송도 이제 은근슬쩍 한번 들어봐 이래서 좋아할 만한 걸로 쏙 저도 이렇게 영업을 당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덕후 연구소가 장르 불문, 최애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찬이찬이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어요. 두둥. 드득 이게 좀 중요하죠.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덕질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뭐 저는 초등학교 H.O.T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한 7살 때 유승준. 그의 유승준. 불미스러운 그 사건이 터지고 어찌나 울었는지. 뭔지 군대 뭐 면제 이런 거 뭔지도 몰랐는데 맞아, 울었어요. 어렸으니까. 맞아요. 저도 H.O.T 해체할 때 엉팡지게 욕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들 큰일을 네. 겪었네. 그렇죠. 그럼 찬이찬이님께서는 언제 덕질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짜잘하게 그냥 이렇게 좋아했던 뭐 그런 가수들은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덕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 제가 전설도 네. 말 못하는.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네. 일단 여중은 이거 뭐 아이돌 끝장나는 학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서태지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때 데뷔를 했어요. 그냥 저는 서태지 아이들은 그 당시에 문화의 혁명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메마른 저희의 그 트로트밖에 없던 그 땅에 저희에게 단비같이 내려와 주신 서태지 아이들님은 정말 이 전국의 이제 여중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제가 여중여고 한 4년 정도 서태지 아이들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사람 좋아하면 굉장히 오래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4, 5년 정도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 정도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제 의지에 의해서 사실은 덕질을 그만뒀다기보다는 서태지 아이들도 돌연 은퇴를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들 진짜 거의 뉴스에 나오는. 맞아. 제가 그만두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가 없어서 제 첫 덕질은 그렇게 끝을 나게 됩니다. 서태지 아이들도 이제 3명의 멤버가 있는데 요즘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서태지 아이들이니까 서태지 씨는 너무 유명한 메인이었고 이진호 그 다음에 지금 YG의 대표님이죠. 양현석 씨 이렇게 했었는데 다 서태지를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한 80% 정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뭐 이준호 팬, 양현석 팬 그때 저희는 그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어요. 알죠. 저희 시대에는 그래서 뭐 서태지 부인 아니야 내가 서태지 부인이야 나는 이준호 부인이야 나는 양현석 부인이야 그렇게 많이들 하고 얘기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태지 아이들에서 최애가 누구셨어요? 저는 서태지였습니다.
역시. 저 근데 서태지 아이들의 양현석 씨가 네.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네. 아. 잠시만요, 라임님. 잠깐, 타임. 진짜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그렇죠. 네. 네네네. 아니, 저는 빅뱅을 좋아했었는데 아.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네. 다큐부터 시작했을 때 네네네. 양현석 씨 그냥 당연히 그냥 대표인 사람이지 가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네, 못 하신 그 거예요? 얼굴이 네. 조금 그쵸. 뭐 얼굴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 때 아이돌은 뭐 얼굴 보고 그렇게 막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얼굴로도 춤을 너무 잘 추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그 얼굴로도 가능했어요. 네,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지금 20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의 한 40대? 40대 초반, 30대 중후반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때도 제가 네. 지금 30대 후반인데 거의 후반이죠. 몇 살 때였어요, 서태지 아이들 한 게?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왜냐하면 저희 사촌 언니도 서태지 네.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는데 저희 언니가 미대를 다녔어요. 오. 사촌 언니가. 근데 미대를 다니면 졸업할 때 졸업 작품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언니가 디지털 디자인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태지 씨를 모델로 해서 오. 약간 팝아트적인 분위기로 오. 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와, 멋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버리지 않고 평생 가지고 있었던. 우와. 찐팬이시구나. 그렇죠. 여튼 뭐 그래서 서태지 아이들은 사실 음. 저희 나이 때도 조금은 지나간. 저희 네네네. 그렇죠. 중학교 때 이제 서태지 씨께서 앨범을 들고 나오셨을 때 이제 다 같이 울트라맨이야 이거. 너무 추억 돋는다. 울트라맨이야. 맞아요. 와. 어렸을 적 내 꿈에 이러면서 다 같이 불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이님의 돌잡이는 서태지와 아이들. 네네, 맞습니다. 오, 그럼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많은 많은 제 나이만큼 많은 덕질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서태지 아이들이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덕질이 좀 끝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돌던 뭐 이런 비디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제 락 그룹인 엑스저팬이라는 그룹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가 이제 그 뭐 금지였어요.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일본 음악은 우리나라의 뭐 풍속을 해치고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들어서도 안 되고 뭐 봐서도 안 되고 그래서 CD를 살 수도 없고 아무튼 문화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하지 말한다고 또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금단에 네네네.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 궁금한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비디오를 손에 넣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얘네가 이제 라이브 클립 같은 거를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 비주얼 쇼 2.5라는 그 클립이었어요. 근데 그게 얘네 공연 모습이랑 뭐 무대 뒤에 모습이랑 이런 걸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음악도 음악인데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다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이었고요. 그걸 하나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엑소팬에 확 빠져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음지에서 이제 그때는 레코드 가게에서 이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있어요 하면 꺼내주셨어요. 어머. 네, 그때만 이제 유행한, 지금은 개인 레코드 가게가 없잖아요. 그때는 개인 레코드 가게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자기들이 복사한 거를, 네,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제 노래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다 들었는데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일본어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그 멜로디가 그냥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푹 빠졌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엑소팬 팬클럽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SNS도 없고 뭐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잡지 같은 데서 팬클럽을 모집하면은 거기서 네,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이 되고, 네, 그 아이들이 그런 이제 불법으로 유통되는 그런 클립들을 모아서 영상회 이런 거를 했었어요. 와, 영상회 네, 장소를 역사가. 빌려서.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회에 가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비디오 테이프도 걔네가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차츰차츰 엑스저팬에 이제 막 그 길에 빠져들었는데 그 엑스저팬이 항상 연말에 도쿄돔이라는 곳에서 연말에 콘서트를 해요. 도쿄돔. 네, 도쿄돔. 12월 30일, 12월 31일 양일간. 그게 이제 엑소팬이 항상 이렇게 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그 팬클럽 중에 한 곳에서
단체 관람을 신청을 받은 거예요. 100명.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숙박, 비행기, 공연 티켓 다 포함된 거였어요. 저는 또 한 번 빠지면 무조건 달려가는 스타일이라서 응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첫 해외여행이고 첫 콘서트였어요. 저는 그게. 근데 이제 도쿄돔이 여러분들도 다 네. 아시겠지만 덕질을 하시니까 5만 명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그 공연 자체가 제 인생에서 정말 인생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그룹이 있구나. 그래서 그 5만 명이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점프하고 그거는 느껴보시면은 그 전율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19살이었거든요. 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문화에 이제 제가 쏙 빠져든 거죠. 걔네들은 팬클럽 자체가 팬들이 굉장히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무슨 종교 집단 같지만 굉장히 일체화돼 있고 이렇게 끈끈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이틀 동안 제가 보고 아 나는 내년에도 또 이거를 가야겠다. 무려 양일. 와. 네네네 다 봤죠. 가셨네요. 네,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시키라는 드러머 이제 그 리더이고 드러머가 있는데 그 멤버가 자주 아파요. 왜냐하면 맞아 네. 맞아. 드럼을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에너지가. 때문에 체력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간판 헤르니아라고 해서 얘가 이제 그 곡에 있어 병이 있어가지고 자주 아프기 때문에 이틀 공연을 하지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 다 봅니다. 일단 사람들이. 네,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제 목표는 매년 이제 나는 이 도쿄돔 공연을 보러 가야지. 그게 이제 제 목표가 되고 한국에 돌아서 일본어 학원도 끊고 일본어도 공부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또 해체 선언을 하네요. 그놈의 해체. 네, 그건 이제 멤버 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그 대신 도쿄돔 이제 마지막 공연 하루만 공연을 하겠다.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정말 고맙게도 제가 그때 도쿄돔 공연을 가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일본어도 할 줄 모르지만 걔네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랬냐면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 티켓을 잡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레나로 이제 걔네가 네 잡아줬죠.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근데 사실 보러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 왜냐면 해체니까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이 공연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고 갔는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고 노래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들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토시랑 요시키가 이제 그 하나미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미치 그 저희로 치면은 돌출 무대.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하나미치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한국 공연 문화에서 이게 돌출 무대가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네네, 맞아요. 토로코를 타고 돌아다니는 맞아요. 것도 얼마 되지 네, 않았고. 맞아요. 근데 일본 공연을 먼저 접한 저도 사실 돌출 무대나 토로코 도는 걸 일본에서 먼저 접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네. 그 단어를 항상 이제 일본어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약간 첫 콘서트가 이제 엑스어페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네, 돌출 무대. 돌출 무대에서 요시키가 이제 걸어나면서 토시가 이렇게 걸으면서 갑자기 둘이 포옹을 하면서 격하게 그때 도쿄돔이 이제 터진 거죠. 났겠네요, 진짜. 눈물이 아 얘네가 그래도 아직 친구구나. 희망을 본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공연을 굉장히 감동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그래서 저는 국내에 돌아와서 솔로 활동 제 최애가 이제 엑소펜스 히데였는데 기타를 치던 네 원희님 벌써 아시고 이제 표정이 네, 괜찮습니다. 그 희대였는데 희대가 솔로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펼쳤고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5월 2일이에요. 5월 2일인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복집을 네. 하셔가지고 그 시기가 되면 애들이 하복 맞추는 시즌이라서 굉장히 바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서울에 사는 제 이제 엑소팬을 같이 좋아하던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받았는데 언니 일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일본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한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희대 쉰다라고 하는데 쉰다가 뭐야 언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쉰다가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죽었던데? 소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떡해. 그게 뭔가
장난이거나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전화통화를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내 일본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끊었는데 그날 이제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눈물도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일본 친구한테 아무런 그런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 믿겨졌던 것 같아요. 죽었는 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왜 자살을 하지? 얘가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바빠서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5월 4일에 이제 조금 가게가 여유가 생겨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혼자서 그런 느낌을 처음 제가 겪었는데 그냥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또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하는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친구가 갑자기 5월 6일 날 장례식을 하는데 올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너무 또 이상했죠. 0.1초의 망설 갈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시기가 일본의 이제 골든 위크라고 해서 황금 연휴예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티켓을 알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매진.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일본은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나고야라는 지방 도시에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서 내가 나고야에서 그러면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갈까? 이 생각까지도 하다가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못 가겠다. 일단 공항을 가자. 그래갖고 그냥 짐을 싸서 공항을 갔어요. 그래서 네. 대한항공 부스에서 취소표가 나오면 저를 주세요 하고 그냥 그 부스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극적으로 그날 밤 마지막 비행기 자리가 하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월 5일이었는데 그거를 타고 됐다 이제 간다. 그리고 가서 나리타에서 내려서 나리타에서 도쿄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한 2-3시간 걸리는데 가서 그 장례식이 츠키지 혼간지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에서 열렸는데 츠키지 역에 도착했을 때가 밤 12시였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오라고 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쯤 있는데 와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서 그 다음날 5월 6일이 이제 장례식인데 장례식 이제 입관하기 전에 잠깐 이제 마지막 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애들이 이제 밤을 새서 거기 줄을 서서 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전부 돗자리 깔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앉아서 밤을 샌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강이 있었어요. 일본은 도쿄에 강이 많은데 그 정말 많은 인원이 돗자리를 펴고 거기 이제 강가에 쭉 따라서 다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강물 흐르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다들 그 추모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조용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간혹 이제 그런 게 있어. 아이돌들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이 있었잖아요. 강에 이제 뛰어들거나 해서 구급차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한 번씩 나고 그런 밤을 지나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국화 한 송이를 영정에 바치고 그러고 나오고 나서 멤버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Forever Love를 부르고 이제 입관식을 하고 간이 이제 나오는데 길가에서 저는 서서 기다렸었죠.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전부 이제 희대의 이름을 외치고 이제 간이 이렇게 나가고 그거를 겪고 나서는 한동안 진짜 뭐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이런 걸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그럴 나면 것 지금 같아요. 이제 네. 5월 2일이 가까워지잖아요. 맞네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게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잊고 있다가 요 시기가 되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그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창밖에 이제 요 때쯤 되면은 나뭇잎이 새 나뭇잎이 많이 나잖아요. 그 연녹색이 너무 예뻐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희대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제가 나뭇잎들 보면은 생각이 많이 나고 평생 그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화를 좋아하게 된 SM으로 들어옵니다. 유명한
완벽하게. 너무 이렇게 좀 반전이 좀 많죠. 신화는 사실 제가 근데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퍼펙트맨 때부터 이제 점점 늦게 시작했죠. 퍼펙트맨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일본인 친구랑 같이 좋아하게 됐어요. 혹시 그 전에 아시던 그 친구분이신가요? 아니요, 얘는 엑소 팬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아마 한류 뭐 이런 거 아이돌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친구였는데 이제 얘도 그때 엑소 팬이 아니죠. 신화에 살짝 이렇게 발을 담그려고 할 때였는데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신화를 하면서는 사실 저는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좀 심하게 많이 달렸거든요. 일본 친구랑 저랑 너무 쿵짝이 잘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못 가는 곳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잡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나 기자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잡지 기자로 활동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게 잡지로 시작을? 발간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행사도 많잖아요. 네. 근데 행사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달려서 우리가 못 가는 행사가 있어서는 안 돼. 약간 이런 주의였고 그 친구는 일본에서 항상 한국으로 와서 그거를 보러 다녔는데 다니다가 저희가 둘이 누구와 먼저 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는 이쪽 미디어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원래 여명을 좋아했었던 팬인데 얘도 역사가 깁니다. 여명이요? 아, 저 여명에 대한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해보세요. 그 일본에서도 여명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네,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팬층이나 팬클럽이 굉장히 좀 두껍고 네. 그리고 되게 좀 그게 끈끈하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명이 공연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끝나면은 앞에서 이제 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네, 맞아요. 인사도 해주고 굉장히 여명 측에서 그 팬들한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 친구가 그 팬클럽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아.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거기 이제 리더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가 예의를 잘 갖춰서 여명을 대했기 때문에 여명이 굉장히 좋아하고 먼저 찾아주었고 여명이 이제 심지어 제 친구는 그러니까 홍콩에 이제 많이 공연 보러 갔었던 아이인데 여명의 어머님이 그때 병안으로 조금 많이 아프셔갖고 어머님 빨리 쾌유하시라고 학을 1000마리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접었대요. 어머. 와. 비행기 안에서 학 그 일본에서 네, 그 이거- 있잖아요. 1000마리 학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은 빨리 쾌차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쭉쭉 네. 커다랗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적고 그 걔 그때 이제 덕질 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장미꽃을 종이로 적어가지고 와. 도대체 그 공항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도 계속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신화를 같이 했던 그 친구가 그런 역사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여명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 팬클럽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잡지사를 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제 뭐 대만이나 중화권 스타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뭐 그런 잡지를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서 이제는 한류의 시대다. 우리도 한류 잡지를 발간해 보자. 사실 의도는 좀 불순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제 친구가 편집장이 되고 제가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좀 가보고 싶어서 콘서트 취재도 많이 갔었고요. 신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미디어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갔었고 시상식도 사실은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단체 뭐 인터뷰 이런 것도 그런 데도 사실 많이 저희는 들어갔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덕질이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네. 연계가 다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행사를 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이 되면은 신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화 맞네요. 전문 잡지는 아니고 그리고 신화 측도 굉장히 인터뷰 이런 거 까다롭고 SM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도 어쨌거나 잡지는 채워야 되니까 정말 그 인터뷰를 따내는 게 너무 힘이 들었었고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의 작은 잡지사였고 뭐 유명하지 않은 잡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갑자기 윤사마가 등장하면서 네, 일본에서는 한류 배우들에 대한 그게 인지도 저희 잡지에서도 저희는 사실은 다들 이제 이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든 건데 배우 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윤사마도 취재 다니고 네. 오. 일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다들 이제 자기 직업이 있고 잡지를 하자. 또 잡지 하시는.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다들 순수하게 네. 좋아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비 털어서 하는 그런 약간 이익이 남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많이 남는 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다 같이 한 4명 정도서 같이 하다가 그냥 동시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폐간하게 된. 오호. 아, 재밌어요. 그럴까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엑스제팬 이렇게까지? 그리고 네. 신화 그리고 동방신기의 데뷔 초의 모습까지 이렇게 네. 얘기 듣고 있는데 아직 더 남아 있으시죠? 네, 아직 저도 한때 신화를 좋아해서 네.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 신화를 좋아했으니까 네네. 친구들 동방신기를 좋아할 때 저는 신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거 그 당시 이제 명함 있고 무슨 파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 안방 마눌파였고 충재 부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저도 명함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함 애들한테. 파가지고 이제 돌리고. 맞아요. 그런 애들 다 돌렸어요. 맞아요. 아무튼 신화가 그렇게 네. 해서 제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한참 이제 덕질을 안 했어요. 이제 좀 많이 사생을 하고 잡지도 하고 많이 지친 것도 있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덕질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겠다 했는데 네 정말 선해서 한 5년을 쉬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쉰 거죠. 많이 쉬었다. 네, 그래서 진짜 끝났다고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우연히 뭔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한류 콘서트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할 유명처럼.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뮤직뱅크도 어디 가서 뭐 해외 공연 많이 다니고 막 이런 거 네. 할 때였는데 일본에서 그때 또 무슨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우연히 보다가 제가 5년을 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뭐 가수들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쟤 누구지? 쟤 누구지 하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면서 하면 이제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게 이제 비스트였고요. 그 장현순 군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제가 신화 때 이제 너무 경험한 게 많으니까 이런 행동은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이렇게만 덕질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게 있어서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덕질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스트는. 정말 좋은 건데 그거는.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딱 정확하게 정하고 가서 했기 때문에 콘서트도 최대한 저는 사실 오프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산옥이고 뭐 팬미팅, 사인회, 해외 공연 정말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제 인생의 그 최대 전환기죠. 결혼을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조금 하게 되고 비스트도 저희 장현순 군을 빼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가 되고 군대에 가고 요런 시기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비스트도 이제 좀 놓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아이돌을 핥으시다가 아이돌을 핥았다. 네. 아이돌을 이렇게 덕질을 하시다가 어떻게 야구에 빠지셨어요? 네, 여기 계신 원인이. 어떻게 그 아이돌에 대한 사랑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스트는 그냥 제 마지막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계속 장현순 군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활동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그 시기에 현순 군도 군대 입대하고 이제 또 BTS가 제 마음속에 살짝 들어옵니다. 살짝 들어왔다가 네, 살짝 들어와서 저의 그 암울했던 시기에 많은 이제 그 활력소가 되어줬고 그 아이들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제가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었고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원희님하고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사실은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근데 인스타를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얘가 요즘 요런 아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야구가 계속 뭐야? 너무 생소했던 거죠. 제가 아는 원희님은 야구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아이돌 쪽으로만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까? 왜 야구를 보러 다니지? 근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자주. 그때도 이상하다. 일주일에 3번에 가던 때였어요. 네,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고 심지어 시즌권이 아닌 시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정말 극혐인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엄마 나도 야구나 축구 같은 걸 한번 보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아빠가 이제 뭐 야구를 좋아하거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 데리고 경기를 이렇게 보러 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 번은 좀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부부 둘 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원희님하고 DM인가 카톡인가 뭐 얘기를 하다가 원희님이 언니 야구 한번 보러 가실래요? 미끼를 던진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덥석 물었죠. 태훈이 되게 가고 우리 아이 이름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가고 싶어 해. 그래갖고 저는 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한번 보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원희님이 이제 티켓팅 다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 첫 야구 직관인 거죠. 저희 아이가 그때부터 빠져갖고 혼자서 막 야구 응원가를 찾아서 부르고 엄마 이거 봐봐. 너무 좋았나 보다. 자기는 김지찬이 좋대요. 김지찬이 누구야? 저희 아이가 먼저 김지찬에게 빠졌어요. 뭐야 누구야 이런데 봐봐 하면서 그때 무슨 KBO에서 만든 그런 뭐 이게 있었어요. 영상이 콘텐츠. 있었는데 네, 콘텐츠인데 그게 이제 도루하는 장면 막 이렇게 막 뭐 너무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잘하네 멋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야구 선수 카드를 사달라고 하고 어머.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해서 삼성 애들 쭉 어머. 네, 사줬습니다. 사줬더니 막 몸무게랑 키랑 등번호를 막 외우는 거예요. 어머나, 애들. 너무 좋다고 자기는. 그래갖고 야구를 너무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5월에 갔을 때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시기가 딱 여름이어서 여름은 안 돼. 일단 시원해지면 가자. 그래서 9월까지 기다렸는데 티켓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티켓팅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날 일요일 2시 경기인데 11시에 티켓을 주웠어요, 제가. 어머. 정말 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짐 싸서 막 라팍으로 달려간 거죠. 근데 그날 이겼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아이도 이제 계속 자기가 외우던 응원가를 처음으로 이제 부르고 그때 이겨서 자기는 아파트가 너무 부르고 싶었대요. 어머. 아파트 부르고 엘도라도 부르고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이랑 저랑 이제 푹 빠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저희가 그리고 지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탈덕? 네, 아직 어리다 보니까 탈덕을 해버렸죠. 어머머머. 근데 저만 남은 거예요. 아이는 사라지고 엄마마. 네, 저는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지금 축구로 많이 돌아섰고요. 네, 그 대구 FC를 많이 보러 다니고 제가 그래서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지금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맞아요. 갈 수가 없어서 직관을 아이를 손을 잡아 끌고 달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네. 많이 초과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덕후 연구소는 덕후 연구소의 최애 발표회 겸 이제 최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 시간은 조금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네. 자, 이제 저희 덕후 연구소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덕후 캘린더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5월은 어떤 덕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임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티켓팅을 작년에 실패했던 그 드리미들의 팬미팅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에겐 또 비온라가 있고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루트는 많으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저의 덕질 중에 하나인 영화 전주국제 영화제 오. 영화를 즐기러 갑니다. 거기서 평소에 이제 좋아하던 이제 감독님들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 너무 좋죠. 기다리고 와. 있습니다. 와. 뭐 저도 5월이 좀 바빠요. 많이 바쁘시잖아요. 저 살짝 들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약간 반좀비 상태인데 좀비 데이식 I feel like 저도 이제 5월달 라임님이 가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갑니다. 와. 네. 근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 길게 다 가지 못하고 저는 이제 당일치기로 하루만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일반 온라인 예매를 되게 쉽게 봤던 거죠. 네. 영화제도 어렵군요. 영화제도 양도가 판을 칩니다. 그 세계도 똑같고. 네. 일단 현장 예매를 노려볼 아. 생각입니다. 현장 예매를 노려보고 중간중간 이제
그 야외에서 공연이나 맞아요. 이런 네. 것도 많이 진행하기 오, 때문에 하니까. 좀 그냥 오. 분위기를 즐기다 오려고 재밌을 합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전주에 갈 예정이고요. 오. 그리고 더 큰 거는 마지막 주입니다. 저 원정 갑니다. 드디어 올해 첫 원정 갑니다. 예. 잠실 갑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 또 저희 친언니가 제 원 야구 메이트거든요. 네. 저희 친언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잠실 너무나 좋은, 원정을 네. 가는데 양일 갑니다. 아, 부럽습니다. 아, 그래서 야구 직관을 하고 아마 6월 1일에 대구에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 찬이 네. 58님 네. 8호라고 안 했습니다. 네. 58이라고 했습니다. 58님의 덕후 캘린더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계속 야구장에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그 더위를 느꼈기 때문에 더워지기 전에 많이 다니죠. 최대한 많이 보러 다니자. 지금 네. 요 계절에 최대치를 뽑아보자. 약간 그렇게 왜냐면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운 계절에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최대치를 좀 뽑자고 생각해서 일단은 화수목금토일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에서 할 때는 주중에 이제 평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주말에도 한 번. 그래서 주말에는 잘하면 2번 이렇게 계속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님하고 또 네. 네, 올 네, 첫째 주에 또 갑니다. 네네 또 갑니다. 아마 전주 가기 전에 가요. 네, 급하게 이제 둘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잘 둘이 볼 수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그 야구장에는 있어요. 네. 같은 날 보러는 가는데 다른 자리에서 이제 계속 아. 같이 이제 나란히 보는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잡았습니다. 네. 더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많지만 이대로 네, 분량상 보내기가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얼마든지요. 아유, 저희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죠. 아 저는 또 합법적으로 밤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오늘 자유부인이세요. 너무 신나갖고 제가 너무 기쁨에 막 댄스를 추면서 왔는데 너무 이 시간에 이 밤 시간에 내가 혼자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또 곧 조만간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아, 근데 나오실 아이 수 있나요? 아빠가 이 방송을 찾아서 듣는다고 해서 살짝 좀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덕질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제가 얘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 차단시켜 드릴게요, 제가.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방송돼?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처제가 방송 날짜 얘기 안 해주던데? 라고. 네네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신, 출연해주신 찬이찬이 58님, 다음에 또 출연해주시기를 저희가 가슴 깊이 바라며, 덕후연구소 이번 방송에는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 선수를 최애로 두신 우리 찬이찬이 58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58입니다. 저도 8호라고 했나요? 아니 58이라고 했는데 놀리는 거. 강조. 놀리는 거죠. 자꾸 놀리는 그러지 거죠. 마요. 영원한 놀림감. 한 100년은 가겠죠? 네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까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엑스저팬의 다리아라는 곡입니다. 네, 찬이찬이 58님이 신청해주신 엑스제핀의 다리아 들으며 덕후연구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 실수하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싶다가도 자꾸 생각나고 민망하고 에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요즘 되새기는 문장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은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물을 엎지르면 그냥 휴지를 꺼내서 닦잖아요. 짜증은 나도 닦고 나면 별일 아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그만큼만 마음 쓰면 되는데 우린 괜히 혼자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곤 하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소한 실수도 생기고 말실수도 있고 어쩌다 감정이 넘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땐 그냥 엎질러졌구나 닦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오늘도 고생했다고 내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세요. 비난이 아니라 정리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초여름 바람처럼 무겁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6월엔 조금 덜 조급하고 조금 더 웃는 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나는 행복합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최영준의 이 도시의 여름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후 라임 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